그 오늘은 그 대학 진학의 또 다른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과외 활동, 이제 9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12학년까지 연결이 되는 과외 활동에 대해서 제이케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은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사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긴 했습니다만 한국으로 오히려 거꾸로 유학을 와서 한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는 있긴 한데요. 예.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봉사활동이나 기타 과외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어떤 활동을 주로 선생님이 하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좀 경험해 보는 거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스포츠적인 활동도 여러 가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런저런 클럽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디베이트나 이런 것들에 항상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아직 없는 것들을 좀 이것저것 해보고 열어보고 학생들 친구들한테 관심을 갖게 좀 해줘보고자 좀 이것저것 문어발 형식으로 많이 건드려봤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선생님 생각하시는 뭐 어떤 활동이 좋은지,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보통 보면은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로 일단은 가셨는데, 그럼 어떤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봉사활동이나 과외활동이라는 것이요, 많은 학생들이 이미 차려놓은 거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들어가고 그거에서 좀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느꼈고 그런 제 당시에 입학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서 많이 얘기를 해보고 느껴본 결과에 의하면요, 사실 자기가 얼마나 진취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자 하느냐, 그런 것들에 첫째적으로는 제일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거에 정말로 뜻이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방향을 찾아보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이러는 일종의 리더십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지속성.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금세 열정이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모든 그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작성하는 그 공통 원서 카먼 애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은 그 카먼 애플리케이션은 그 10개 빈 칸이 있습니다. 10개 정도가 되는 빈 칸이 있는데 그 빈 칸 안에 이제 학생이 9학년부터 12학년 때까지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그런 그 한 봉사활동 리스트를 적게 돼 있는데, 일단은 대학에서 과연 이 10개 빈 칸에 적는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클럽 활동 같은 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물론 있습니다. 사실 다른 학업적인 것들에서 얼마나 잘하느냐도 있겠지만 단순히 공부만 잘하고 소위 말하는 모범생만 돼서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얼마나 이런 활동들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입학처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과연 양질의 봉사활동은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양질의 그 과외 활동, 뭐 클럽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봉사 활동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양질이 되는 그런 과외 활동은,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학에서 과연 이 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이 과연 인성이나 학생의 그 사회성 발달 차원에서 과연 이 학생이 얼마만큼 인성적으로 완성이 된 학생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대학마다 어떤 방침이 있잖아요. 그럼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의 방침이나 아니면 특성에 과연 맞는 학생인지 이거 갖다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런 과외 활동, 리더십을 보여주는 과외 활동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요즘 대학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버시티잖아요. 그럼요.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을 받아서 과연 이 학생들이 그 대학교, 그러니까 재학 중에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떤 그런 공헌을 할 수 있고, 또 졸업 후에는 과연 어떤 그 자기가 졸업한 모교에 대해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어떻게 보면은 그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척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마침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곁들이고자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있겠는데요. 네. 사실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 특히나 탑으로 갈수록 대학교마다 자신만의 소위 말하는 교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어떠한 이러한 방향으로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에 얼럼나이나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더 발전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컨설턴트라면 그런 학교마다 어떤 식의 것들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항상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을 때 몇 가지 학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전략상으로도 그렇다면 그 교풍이나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그런 얼럼나이나 학교 전체에 어필할 수 있을 만한 활동, 과외활동 혹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합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학교의 일원으로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큰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뭐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봉사활동을 시작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이제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9학년부터라고 하는 게 가장 명백한 답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9학년부터 했던 일들을 적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9학년부터 꾸준히 했다 혹은 물론 그 이전부터 했다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9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꾸준히 과외활동이나 기타 등등의 활동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찾아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러면서 자신한테 맞는 거를 찾아나가는 그런 그야말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9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학생이 아마 굉장히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학교에 적응하는 어떤 그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부모님들께서도 조금 학생이 어떤 과외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학교에 어떤 활동상을 할 수 있는지 활동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헬리콥터 맘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모님이 많이 그런 부모님의 곁에서 항상 있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걸 스스로 찾아서 그렇죠. 해보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학교에 가서 어드바이저한테 한번 물어보기만 하고 몇 가지 교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만 보면은 굉장히 할 수 있는 방법은 특히나 외국에 있는 학교라면은 그리고 국제학교나 이런 식의 개방돼 있는 학교라면은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9학년 때는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적성과 맞는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양질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클럽이라든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과연 내가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까지 과연 리더십을 보여줄 만큼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클럽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가지고 학년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전략을 좀 만들어서 좀 접근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었지만 diversity라는 거, 다양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로 내 아이는 예를 들어서 공학을 할 거니까 수학, 물리 이쪽만 해서 최강으로 만들어 스펙을 쌓아놓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것들, 내 아이는 아니면 하다못해 학생 자신이 저는 스포츠도 이것저것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책, 문학 이쪽도 많이 할 수 있고 철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가 한쪽으로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떤 합격률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 있어서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봐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더 학생의 두루두루 포텐셜을 만들어지는 갖다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클럽 활동을 통해서. 예, 그러면은 뭐 제가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그럼 과연 오늘 그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 그 학생들도 그렇고 꼭 알아둬야 되는 게 과연 양질의 과외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9학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신문 편집을 하면 학교 신문사에 이제 그 클럽을 들어가가지고 시작을 했으면은 10학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책임감이 많이 주어지는 무슨 뭐 에디터라든지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고 11학년 때는 뭐 치프 에디터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그 책임감을 많이 요구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임감을 많이 요구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더십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봉사활동이 이제 양질의 봉사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찾아봐서 뭐 신도의 경우에는 교회를 통해서나 그렇죠. 자기의 그런 인스티튜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요새 같은 경우는 뭐 Habitat for Humanities라든지 뭐 국토대장정이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니까요. 뭐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 거를 찾아서 하는 거가 굉장히 수월하게 잘 돼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저희가 다음 회부터는 이제 조금 그 대학교 입시 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에세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좀 깊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